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즐겁게 보내셨어요? 벌써 11월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네요. 밖에 지금 약간 어둡잖아요. 아침이거든요. 아침 8시 정도 됐고요. 저는 월요일에 이제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이제 뭐 절기를 좀 지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추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비가 그치면 좀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11월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판례를 보다가 좀 약간 의미 있는 판례가 있어가지고 노동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여가지고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혼하거나 했을 때 이제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끝나게 되지만 미성년자라든지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좀 별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면접교섭권을 이제 이혼소송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부부 사이의 일이 이제 관계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아이에 대한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혼소송 그 절차에서는 아이를 뭐 이렇게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고 합의를 하든 뭐 재판을 하든 간에, 그리고 이제 면접교섭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이를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최선인가?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게 맞는 건가? 뭐 혹은 아이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좀 부당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그냥 면접교섭을 이유로 데려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초로 아이를 이제 면접 교섭을 이유로 데려왔다가 데려다 주지 않는 것, 장기간 데려다 주지 않는 것은 이제 유아에 대한 약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무려 1년이나. 그러니까 친자식인 거죠. 자기 정말 친자녀라고 할지라도 면접교섭을 이유로 데려왔다가 그 기간을 어기고 장기간 데리고 있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를 이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범죄행위다라고 인정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한국인인 A씨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인인 B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인 C를 이제 이렇게 자녀가 있었죠. 두 분 사이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이제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부인,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인 부인은 프랑스에 계시고 이제 한국인인 A 씨가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면서 더 자연스럽게 별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그 프랑스인인 부인께서 프랑스 법원에다가 이혼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 법원이 그 아이의 거주지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주지를 프랑스로 하되 이제 아빠인 A 씨 있죠. 한국인인 그 한국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주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남편분에게. 아버지인 A 씨가 이제 면접교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라가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내에 오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자녀를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 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내가 면접교섭이 끝나면 프랑스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바뀐 거죠. 뭐 그래가지고 아이를 돌려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 계속 이제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미 소송도 다 끝났고 이제 자기한테 친권 양육권이 전부 있는데 비록 아이 아빠이긴 하지만 이제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그래서 프랑스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법원에도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인도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A씨가, 그러니까 즉 아빠죠. 아빠가 아이를 돌려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서도 기소가 되게 돼요. 즉 재판을 넘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겠죠. 자기는 친부이고 뭐 이제 면접교섭을 이유로 데려왔다가 지금 잠깐 이렇게
뭐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은 아무리 친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 어겨가지고 아이를 돌려보내주지 않는 것은 행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지만 다만 선고유예라고 해가지고 조금 경미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범죄 자체의 그 내용은 굉장히 셀 수 있지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는 형의 선고를 이렇게 유예를 하고요. 2년간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이제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선고유예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 경과하도록 이분이 이제 제대로 조치를 하게 되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죠.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있어요. 뭐 아이를 면접 교섭을 하려고 이제 뭐 그 양가로 보냈는데 아이를 돌려보내주지 않아요. 뭐 그래서 굉장히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자녀 양육이라든지 친권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래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소송 중에 이제 약속을 한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좀 이런 특정한 사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조금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면접 교섭 시간이나 이런 것들 늘리고 싶다면 별도의 협의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아이를 데려왔다가 갑자기 돌려보내주지 않는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행위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 판례를 소개를 해드려요. 이번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